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의 금요 캐비넷. 오늘 지난 설 명절 때 여러분에게 폭로가 됐던 영상, 천공의 국정농단을 제가 다시 분석하고 해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잘 계셨죠, 여러분들? 모두들 제가 바쁘지만 항상 우리 금요 캐비넷에 들어오시는 분들 고정적인 분들인 것 같아요. 뵙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이웃에 알려주시고, 우리 꼬요님, 이하님, 가슴 뛰는 삶을 살자님, 사필기정님, 홍인선님, 정미숙님, 돼지맘님, 김미숙님, 강승민님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남북한은 한민족 두 국가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국제법상의 외국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엔에 동시가입을 해서 두 개의 국가같이 보이지만 통일이 되면 하나가 되는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만든 그 남북 합의서가 바로 91년 11월 13일에 합의된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이 남북 합의서는 지켜지지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해서 북한을 동족으로, 민족으로, 그리고 통일의 파트너로, 또 특수관계로 보지 않고 대북 압박 정책, 고립 말살 정책, 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본과 대기업, 그리고 언론 권력, 검찰 권력들이 힘을 합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 윤석열 정권이 탄생되는 또 그 배경에는 천공이라고 하는, 또 건진법사라고 하는 두 무속인이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폭로해 왔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정권은 어떻게 탄생되느냐? 천공과 건진법사, 그리고 뉴라이트 세력들, 그리고 친일파, 친미파, 그리고 극우 세력들, 이 언론 권력들, 자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종합작품으로 탄생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 왔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천공이 저와의 세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충격적인 많은 발언들을 했는데, 오늘은 그 9개 클립 하나하나씩 제가 핵심만 다루고 그렇게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게 9개 클립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하는 저 천공의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이 괜찮아서 하늘에 기도를 올려서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려서 그 결과물로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그래서 윤석열은 내 제자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보다 내 하늘의 뜻을 받은 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 내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천공의 대통령, 천공의 미션과 오다를 수행하는 대통령, 천공의 종교적 판타지와 종교적 교리를 이행하고 시행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임을 내가 여러분한테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본편 방송에서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천공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두 모녀에 의해서 처음으로 접촉이 됐고, 그리고 4년, 5년 동안 정액제로 열심히 천공의 강연을 듣고 참석을 한 김건희가 바로 남편 윤석열을 천공회로 인도해서 같이 합류하여, 그때부터 이제 천공에게 윤석열 부부는 거의 일심동체처럼 지금까지 같은 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제 행동을 해왔는데, 심지어는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진급이 될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진급이 될 때도 천공이 작동을 한 겁니다. 자기들 신도들을 풀어서 이 인터넷 청원을 통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도록 많은 작전을 피는데도 천공이 역할을 했고, 그리고 검찰총장에서 사임을 하고 옷을 벗는 과정, 그리고 옷을 벗고 고민하는 처럼 하다가 대통령의 출마 결심을 하는 과정, 출마를 하게끔 추동했던 그 장본인도 천공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하고 캠프를 차리고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그 역할을 했고, 당선돼서 취임식을 하는 과정, 그리고 취임식을 하고 지금까지 1년 8개월, 9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천공은 자기의 정법 강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두 부부가 그 강의를 통해서 천공의 뜻과 의지를 전해주면 그것을 국정의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지탱이 되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일국의 대통령은 이 5,500만 명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분단된 남과 북을 통일하는 데 주력을 하고, 그 밖에 많은 국민들의 민생과 또 수많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시를 내리는 출처불명의 정책들이 그동안 수없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을 제가 천공의 이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클립을 보면 내가 직접 대통령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 이게 아까 두 번째, 지금 두 번째와 첫 번째가 중복이 되는 말 같은데 좀 다릅니다. 이 천공이 사실은 머리가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정치검찰 두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고 또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고위직 검사로서 사실은 구수 만에 사시 합격을 하고 또 평생 검사의 일만 했기 때문에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정무관갑도 없고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고 지자체장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진 것도 없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에 일가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에 대한 비전과 남북 문제 분단에 대한 고뇌하는 자신만의 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저에게 후보 시절
후보 부인의 입장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편하게 남은 여행 다니면서 보내고 싶은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출마할 때 한참 시끄러울 때 저한테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남아 있고요. 그랬는데 과연 그런 윤석열을 누가 충동질을 했느냐? 바로 천공이라고 하는 자가 윤석열을 딱 면접을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이게 자기 아바타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상대가 되었던 거죠. 판단할 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너는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부여해서 이제 천공이 윤석열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주입을 하고 자신만의 종교적 판타지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술자리에서 모임에서 이런 말 했던 적 기억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이야. 이 말 한참 회자됐잖아요. 그게 바로 천공이 주입한 결과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파고 들어가는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클립은 어떤 제목입니까? 용산시대를 앞으로 열어야 된다. 이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용용자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인에 살고 용용자가 들어가는 용인에 살고 또 용용자가 들어가는 용산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거기에다 터를 잡고 고급 오피스텔을 2개 층을 쓰면서 13층과 5층 2개 층을 쓰면서 미군 무대 담벼락에 거기에 본인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13층은 정법시대 본부로 사무실로 그리고 5층은 자신의 집무실로 그렇게 활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위치한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미군 부대 13번 게이트에서 천천히 걸어도 3분 거리뿐이 안 되는 위치에 있고 천공의 집무실 그 오피스텔과 국방부 청사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 청사까지는 직선거리로 1km 걸어서 10분뿐이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처음에 거기를 들어올 때 용의 꼬리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천공의 집무실이 용의 꼬리가 거기니까 용의 몸통과 용의 머리 부분은 바로 지금의 국방부 대통령 청사여야 한다는 것이고 한남동 관저가 용의 머리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로 나오라고 청와대로 들어가지 말고 이 용산으로 와서 내가 꼴인데 몸통과 머리통이 어디로 가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국방부를 청와대를 대신하는 대통령 청사로 또 대통령의 관저를 대신하는 한남동 외교 공관장을 몰아내고 그것을 대통령 관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이 조언을 한 것입니다. 용산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용산시대를 천공이 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경암유록에서 봤을 때 이미 경암유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용산이라고 하는 지형이 앞으로 미래의 용산에서 뭐 큰 인물이 나올 것이고 뭐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공이 자기 작품도 아닙니다. 천공도 우리 옛날 고서에 나오는 이런 예언서들을 카피하고 자기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지, 혹세무민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혹세무민. 거기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넘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시대를 열다음에는 뭘 할 것이냐, 그런 다음에 통일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용산시대를 열고, 용산시대가 열리면 그 다음에는 통일시대를 열고, 그러면 통일시대를 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계화 시대를 연다. 이게 천공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일맥상통하는 국가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용산시대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통일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 통일이 쉽게 됩니까? 통일이 될 것 같으면 내일 다음 해가 80주년이잖아요. 분단 80주년. 분단 80년이 됐는데 벌써 통일이 됐지. 난다긴다 하는 영웅호걸, 난다긴다 하는 11명의 대통령들이 거쳐갔는데 그렇게 통일이 쉬우면 그분들이 벌써 했죠. 그게 통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분단과 통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개 나라와의 역학관계, 여러 가지가 또 작동이 되고, 남북 간의 직접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정세와 그런 분단의 이데올로기가 작동이 되고 합의가 돼야 통일이 되는 건데, 그렇게 쉽게 통일이 됩니까? 근데 이 천공이 내가 통일시대를 열겠다, 윤석열은 내가 시키는 데만 하면 통일돼, 이렇게 주입을 해왔던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클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클립은 무슨 제목으로 우리가 방송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윤석열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졸지에 이승만, 박정희 반열에 그 급까지 올라갔네요. 뭐 자기 제자니까 급을 올려놔야 되겠죠. 이명박 씨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 이명박이가 자기 이름 거기 안 올라갔다고. 여러분, 이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극우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정희를 우상시하고 영웅시하는 그런 성향을 지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 가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가 엄청 많아서 그렇지 공도 있죠. 어느 정도 조금.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승만, 박정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너무나 폐악을 저지르고 반민족적인, 반헌법적인, 반민주적인 그런 정치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불행을 가져다 준 그런 인물들인데, 거기에 윤석열도 포함을 했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천공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천공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어떻습니까?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경무대를 버리고 한강철교를 끊어버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익산으로, 대전으로 뭐 이렇게 가가지고 본인은 서울에 있는 것처럼 대전에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속였고, 뭐 그거는 전략상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 공권력으로, 경찰과 군인, 이 공권력으로 수많은 양밀들을 학살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치솟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강연할 때, 나 기억이 나. 독일 탄광 광부로 갔다 오신 부부가 있었는데 질문 시간에 뻘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6.25 때 안 쳐내려왔으면 그게 김일성입니까?
아주 나쁜 놈이지. 이 이승만이가 이렇게 양민학살하는 걸 보고 안 내려오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 이승만은 정말 못할 짓을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많은 자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이제 하야하기 직전에 정광훈한테 내가 따진 부분이기도 한데 4.19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경무대를 향해서 돌진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이 군경들이 총탄을 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광화문에서 쓰러져 죽었습니까? 4.19 희생자들이. 그리고 그 4.19 혁명의 발원지가 됐던 마산 3.15, 그 마산 3.15 때문에 4.19가 촉발된 거,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 3.15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공권력에 의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으면 국립묘지가 2개나 생겼습니까? 마산에 3.15 국립묘지, 수일이에 4.15 국립묘지, 민주묘지라고 명칭을 붙이죠. 5.18과 함께 3개의 국립민주묘지가 있는데, 그런데 정광훈이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화문을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하자고 떠들었잖아요. 거품 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광주 금남로를 전두환 광장으로 명명하자는 거와 똑같은 그런 역사 왜곡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광훈을 비난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하야한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승만과 박정희 그 두 인물의 윤석열을 비교했다고 하는 것이 암시가 커요.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은 중앙정보부장 자기의 부하의 총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 피격을 당해 죽은 거 아닙니까? 암살은 아닙니다. 암살은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몰래 저격해서 죽이는 게 암살인데, 이거는 뭐 암살은 아니고 그냥 피격당한 건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승만의 말로, 박정희의 말로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까? 저는 천공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2년도 채 안 된 윤석열을, 어떤 국정의 결실물도 없는 윤석열을 박정희와 이승만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5번째 클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클립은 지금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여러분, 채팅창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이 잘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윤석열이 정치를 잘하기는커녕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 속에 지금 탄핵이니 퇴진이니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은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작태인 거죠. 천공에게 있어서 윤석열은 자기의 아바타나 마찬가지니까, 물론 그렇게 칭찬을 해야 자기의 조언과 자문이, 자기의 멘토링이 또 주가가 올라가고 가치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씨의 모든 대통령직 수행하는 것과 정책의 모든 기조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교체 검증을 해보면 모든 것이 이제 천공에 의해서 나온 천공발 정책들인데, 그것은 거의 다 공공성과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초로 해서 전문가들의 그 people, 인적 자원들이, 대통령실의 인적 자원들이 고뇌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짜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프로세싱을 거치고 시스템을 통과해서 발표되는 정책이 아니고 정체불명의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정책들을 막 남발을 하고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뭐 용산을 이전하는 과정부터 막 용산을 이전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넣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천공이 대통령 국방부 앞에 천막을 치고서라도 뭐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 이튿날 그런 식으로 했고, 손에 임금왕자를 넣는 거라든지 검은 리본을 이태원 참사 때문에 뒤집어 다는 거라든지, 참사에 영국 여왕 조문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태원은 조문하라니까 10번씩이나 가고, 하여튼 R&D 삭감하는 거라든지 김포 서울시 편입하는 거라든지 무차별적으로 해외 순방을 쓸데없이 갔다 오는 거라든지, 수많은 이런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정책들이 바로 이 천공으로부터 온 것인데, 자기의 말에 뒷받침을 하려니까 윤석열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 자기도 거기서 면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크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크립은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 여러분, 지금 전화통을 들으셔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국정원에 여러분 신고 좀 하십시오. 뭐라고 신고해야 되냐? 천공이라고 하는 이병철 씨, 아니 이병철이 아니다, 이천공으로 또 개명을 또 했어요. 이천공 씨를 국정원에 신고하셔가지고 간첩으로 신고하십시오. 왜? 2025년에 통일이 되면 내년 가을입니다. 내년 가을. 내년 가을이면 1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1년 조금 더 남았구나. 그러면 이미 북한과 내통을 하고, 북한과 뭔가 물밑 접촉을 하고, 국민들과 우리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물밑으로 이런 북한과 천공 측이 내밀한 그런 괴략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본인이 말한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신고감입니다.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2025년 가을에 무슨 수로 통일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 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구축이 되고 평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된 상태에서 남과 북이 서로 통일 담론을 교환하고 나누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부딪히면 설전도 벌이고 통일 담론을 가지고 밤새 서로 양측의 국회, 양측의 의회가, 양측의 정부가 서로 그걸 가지고 각국의 또 민의를 또 반영해야 되고 국민투표도 붙여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헌법도 제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는 허무맹랑한,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돼 있을 거라고 하는 발언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 뜨고 나면 통일이 된 게 아니라 눈 뜨고 나면 전쟁이 나고, 눈 뜨고 나니까 일본 시민이 되어 있고, 눈 뜨고 나면 미국 시민이 되어 있고, 눈 뜨고 나면 천공의 신도가 되어 있는 그런 통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아마도 남과 북이 전쟁을 벌여서 치열하게 싸워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고속열차가 막 쏜살같이 달려서 마지막에 급브레이크를 충돌하기 직전 밟고 그 상태에서 뭔가 카드가 나온다는 이런 어마무시한 치킨 게임 같은 이런 통일 방안을 이자가 플랜을 공개를 한 겁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한쪽이 항복을 한다는 겁니다, 한쪽이. 여러분, 우리는 흡수 통일, 북진 통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화 통일, 북한에서 우리를 또 뒤집어 엎는 거, 이런 통일은 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민족 공조를 이루고 서로 남은 친북이 되고 북은 친남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80년 동안 서로 원수같이 지낸 거 너무나 우리가 지난 세월 억울하다,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천공이 주장하는 통일, 그것을 이행하는 윤석열의 통일 방안은 바로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한쪽이 항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양측이 남과 북이 폐허가 돼가지고 손 쓸 수가 없는 그야말로 구석기 시대같이 폐허가 돼가지고 손을 쓸 수 없을 때 미국이 접수하고 일본이 접수하는 그런 식의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십몇 년 동안 통일을 강연하러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눈만 뜨면 남북 문제 강연하고 통일 강연했는데 제가 통일은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나는 자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을 한다. 이거는 재혼하는 거예요, 재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번 헤어졌어. 또다시 만나는 재혼이라고요,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한다는 거는. 80년 동안 별거 생활하다가 각자 생활하다가 다시 만나는 재결합하는 그러한 통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80년 동안 헤어졌던 이혼을 했던 그런 재결합하는 부부가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내재적인 접근으로 서로를 감싸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게 만듭니까? 이게 극소수만 이 일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 극소수 세력들. 그 극소수 세력들이 누굽니까? 이 네오콘 그룹들과 또 여기 뉴라이트 세력들 그리고 천공의 세력들, 김건희 윤석열의 측근 세력들, 무속 세력들 이런 자들이 하나가 돼서 뭔가 플랜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다음 클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뭐 더 디테일하게 하는데 딱 1시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맛배기로만 제가 해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7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 왜 필요 없습니까? 서로가 이제 인민들, 국민들, 그런 각국의 이런 민의에 의해서 뽑히고 선출된 이런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의견 교환을 나누고 통일의 플랜을 짜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언제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남북 정상이 필요합니까? 만나자마자 통일협정 조인식을 하는 거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통일 그 협정 조인식은 요 앞전에 클립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항복 문서를 받는 통일협정 조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 동등한 위치에서 그래 우리 헤어졌던 남과 북이 이제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서로 소통하고 여행하고 만나고 이제 하나의 의회,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 지도자 하나가 됩시다. 이런 통일협정 조인식이 아니라 한쪽은 항복을 하는 그러한 통일협정을 맺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이거는 될 수도 없고 결코 돼서도 안 되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2024년 2월 5일 날 이달 2월 5일이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자가 무슨 행사를 벌였습니까? 4대 연구원장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내 광화문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큰 행사를 치렀는데 그 행사가 뭡니까? 자유 북진 정책을 하겠다. 여러분, 자유자만 이제 집어넣은 건데 포장하느라고 완충작용을 하느라고 북진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북진 통일. 이거는요, 이승만 때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승만도 그냥 그것을 내려버린 정책입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이 주장하던 북진 통일, 북을 공격해서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괴멸시키고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통일을 하겠다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대 연구원장, 통일연구원장, 국립외교원장, 그리고 여러 관련 그런 연구원장들을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열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앞으로 북한 영토의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 미쳤어. 제가 볼 때 미친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풍선 삐라를 뿌리는 박상학, 또 이민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여겨서 공권력으로 우리가 막고 국회에서도 아예 법으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대북 그 풍선 삐라를 뿌리지 못하게. 이거를 대놓고 라디오 방송 심리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국방부가 하면 몰라. 국방부가 아니고 통일부가 앞장서서 심리전을 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이달 5일 날 했단 말입니다. 이 천공의 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천공 말 따로, 윤석열 정부 따로라면 아무 문제를 제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천공의 그 지시와 미션을 윤석열 정부는 관련 부처가 적용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또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어느 연구원장이 그날 그 자리에서 긴장관계가 극에 달했을 때, 이거 천공의 말입니다, 여러분. 긴장관계가 극에 달했을 때 이게 오히려 기회의 창이다. 통일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공의 말과 통일부 장관과 그 산하의 우리 국립 4대 연구원, 이 자들의 말이 일치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어찌 우리가 이걸 그냥 간과하고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막아야죠.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죠. 또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인재개발원장이라고 하는 자, 그 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평화가 달성되고 있다. 그런 유튜브를 국가인재개발원 공식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MBC 보도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각 공무원들, 고위직들, 이런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자들이 지금 또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암암리에 물밑으로 지금 북한을 괴멸시키고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뭐 불철주야 지금 전략을 짜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조문 안 하는 게 맞다. 이거요? 예. 이거는 통과. 지금 시간이 없어. 다른 말, 조문 안 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한마디 할게요. 조문 안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영국 여왕이 이제 서거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문 외교 차원에서 갔는데 천공의 말이, 천공은 제사 문화와 장례 문화를 굉장히 극도로 자기만의 교리와 자기만의 그런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붙는다. 그 다음에 초상집을 가고 장례식 집에 시신조문을 하거나 뭐 이런 빈소를 가면 귀신이 붙어온다. 뭐 이런 이따위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영국 여왕 조문가에 대한 조문관거서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럼 뭐만 권유를 했느냐? 천공의 말 그대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천공은 요것만 강조를 했어요. 여왕이 죽으면서 남긴 거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부부는 차가 막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된 여왕의 관에 참배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말을 했잖아요.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거길 안 갔고 차가 막힌 것도 아닙니다. 천공의 말을 이행하려고 안 간 거죠. 그리고 어디만 갔느냐? 찰스 황태자가 상주의 자격으로 각국 정상들과 외교 사절들을 맞이한 후 리셉션에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 본 행사만 참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클립. 촛불 세력이 증거해도 소용없다. 촛불 세력이 간첩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노동자 세력 안에 간첩이 들어갔고, 또 그 노동자들은 촛불 세력 안에 들어가서 촛불 세력의 주류 세력이 됐다. 천공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광화문 시청 우리 촛불 집회에 연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촛불 집회 안에 노동자들이 다 간첩의 지령을 받고 하는 거다. 이런 관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압수수색하고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경향신문사 건물에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데 거기를 압수수색할 때 경찰 병력 말고 국정원들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로고를 새기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그 현장에 나타나서 막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일부러. 이런 일은 없어요. 국정원이 그렇게 표신하게 나 국정원입니다 하고 활동하는 국정원 봤습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전략을 수행하지. 근데 일부러 천공 보라고, 윤석열 보라고 아예 국정원이라는 공식 조끼를, 그런 조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런 조끼를 입고 경찰들과 함께 압수수색하려고 그 민주노총 있는 경향신문 빌딩 앞에 포진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천공의 지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촛불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첩의 지령을 받고 촛불을 들러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가십니까? 그거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숨이 막혀서, 정말 갑갑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를 못하니까 화가 나서 촛불을 들고 가는 건데, 그것을 간첩에 지령받고 나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소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도 없이 아무 말 대잔치, 뭔가 말을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돼도 다시 한번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다시 한번 교차검증을 하고 해가지고 발언을 하고 책을 쓰고 강연도 해야 되는 건데, 이 책임 없는 무속인이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 한마디가, 아무 말 대잔치가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태가 왔으니 여러분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 윤석열 검사가 김건희의 손에 이끌려서 천공을 알고 난 후에 어떤 거에 매력에 빠졌는가 하면,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천부경을 카피를 많이 합니다. 본인은 1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단군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천부경을 내 몸속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천부경을 많이 카피를 했는데 그 천부경의 전체 사상의 맥락은
신비의 어떤 종교적으로 신비주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부경에서 말하지 않은 사회 철학의 관점에서 어떤 공리주의, 그래서 이런 어떤 신비주의와 공리주의 같은 게 결합된 그런 언어를 구사하니까 거기에서 뿅 간 겁니다. 그냥 천공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고 해서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다 또 좋은 얘기도 해.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인문학 서적이나 종교 서적이나 또 올바른 철학을 공부할 틈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그냥 공부해가지고 법대생 때 연애도 못 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시 합격하고 바로 또 뭐 이제 또 사법연수원으로 가고 뭐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뭐 판검사 이런 계속 끝없는 공부와 끝없는 경쟁 때문에 이런 다른 공부를 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런 무속인의 말에 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들이 무속인들에게 많이 심취하고 점집을 많이 찾아가고 또 이런 특정 신흥 종교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공이 꿈꾸는 이런 신비주의, 공리주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모두가 다 일반화할 수 있는 좋은 종교적인 사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항상 그 사람의 발언을 예의 분석해 보면 어떤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인간의 다양한 가치도 존중하지도 않고 어떤 기계화된 자기만의 종교 교리를 그렇게 공동선으로 포장해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윤석열 씨는 뭐 준비된 철학이 있습니까? 정치 학습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대학을 입학한 학생이 신입생입니다. 그 학생이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받아서 학점을 신청하고 첫 강의를 듣고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을 해야 졸업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하는 건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내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교과서도 수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기가 막힌 거죠. 교과서를 학부 과정에 교과서도 받지 않은 사람이 공부하기는커녕 그 사람이 그 전공 과목에 대학교 교수가 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은 이 대통령의 국정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국정을 맡긴 겁니다. 이증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오케스트라의 비유도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제가 중학교 때 개군중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때 전교생 앞에서 애국가를 지휘를 했어요. 꼭 조회 시간에. 우리 전교생 우리 동기동창들이 제 증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나 우리 선생님이 왜 거기 전교생에 날 끌어가지고 지휘를 시켰는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난 악보를 모르거든요. 악기 다루는 것도 없고. 근데 윤석열이 지휘자라고 할 때 지휘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이상 두 개의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피아니스트든지 바이올리니스트든지 뭐 첼리스트든지 뭔가 전문적인 악기를 다뤄야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절대음을 가지는 사람이어야만이 이 사람은 지휘자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악기 소리를 50개 이상 되는 그 악기를 하나의 하모니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음악적 감수성과 예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지휘대에 올라가면 다 그렇게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는 악보도 볼 줄 모르고 한 가지 악기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냥 50개 이상의 악기가 불협화음을 내고 여기서 삑 저기서 삑사리 정도가 아니라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또 하나 박물관 비유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박물관에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 전시된 유물들, 국보급 전시된 그런 문화재들을 개박살을 내는 것처럼 정치를 한답시고 국회의사당에서 이 선서식을 할 때 나도 그 앞에 있었잖아요. 내 앞에 윤기준 교수가 앉았어요.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오른쪽에 그 관객석에 청중석의 앞부분에 맨 앞부분에 내 앞에 윤기준 교수가 혼자 와서 앉았더라고요. 어머니 최성자 여사는 치매기가 있어서 못 오시고, 아무튼 그런 취임식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같이 다 때려 부수는 일만 한 거예요. 지금 모든 시스템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남북 문제가 지금 파탄나고 파국을 치달아 가지고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그동안 당 강령에도,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의 강령에도, 그리고 내각의 모든 강령에도 남조선은 동족이고 통일의 파트너라고 명시를 해왔고, 그들의 최종 목적가 평화로운 조국 통일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걸 다 파기해버리고 이제 적대적 교종국가로, 우리 남한을 적대적 교종국가로 명시할 정도로 그냥 빡친 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자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을 등에 업고 한미일 동맹을 맺으면서 북한을 위협하고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계속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도 주권국가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미 연합합동군사훈련을 3월 하반기에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날짜를 발표 안 하고 있잖아요. 날짜를 발표 안 했다고 한 건 뭡니까? 뭔가 미국과 지금 밀당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뭔가 총선을 앞두고, 왜 총선을 앞두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사상 최대의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것을 총선 앞에 하냐고요. 무슨 모의를 꾸미려고, 무슨 작당들을 하느라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버질런트, 한미 합동군사훈련 비질런트라고 하는 죽음의 백조 훈련 보세요. 북한의 700곳을, 북한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거기를 700곳을 폭파하는데 미 공군 급유기가 100대가 포함해가지고 총 240대가 북한의 700곳을 쑥대밭을 내는 훈련을 하지를 않나. F-35A 또 F-35B 수직 이착륙하는 거, 그 다음에 F-18A, KF-16 이런 걸 총동원 해가지고 북을 쑥대밭 만드는 훈련을 그냥 주기적으로 하지 않나. 김정은 찬수부대를 예산을 늘리지를 않나. 한미일 폭격기가 동시 출격을 하는 전무후무한 한미일 상국이 훈련을 하지를 않나. 이런 기가 막힌 공격을 하니 북한이 어떻게 통일의 파트너로만 우리를 여기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력한 벙커버스터 24발이라고 하는 그런 핵무기 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무기, 그런 폭격기가 북한의 48곳을 파괴한다고 그러니까 그 2대거든요, 그게. 벙커버스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지경까지 파탄에 이르렀는데 이게 과연 천공이 조언을 했다 칩시다. 멘토링을 해. 너무나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의 조언이나 자문이 반영돼도 괜찮아.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글도 읽을 줄 모르고 한글도 쓸 줄도 모르는 자가 그 다음에 전과 몇 번입니까? 나한텐 그러더라고요. 나는 전과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17범인데 윤석열 검사의 힘으로 그걸 다 지워버린 거예요. 간통죄도 지워버리고 뭐 간통죄는 폐지됐으니까 지웠고 다 지워버린 거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할 때도 나는 무사히 입국한 겁니다. 이따구 소리를 하는데 미국에 입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과 북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의 금요 캐비넷에 들어오신 스트리밍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남과 북의 민족 공존만이 살 길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체제, 평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서로 남과 북이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통일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적인 장애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윤석열이가 제거해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매국적 친미 친일 그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 가슴이 매서 잠이 안 오고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그리고 천공의 무속 국정농단,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서울의 소리가 24시간 그 테이프를 돌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짤막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이 여러분들은 이 방송 링크와 천공의 커튼 뒤에 천공의 그런 음모를, 그 영상을 링크를 많이 파급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 국민들이 이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매화쇼, 매주 화요일 날 한다고 해서 매화쇼, 최욱의 매불쇼가 매주 불금에 한다고 해서 매불쇼인데 최욱의 매불쇼가 이제 망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 매화쇼에 많이들 와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제가 전국에 시도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강연을 할지라도 제가 매화쇼와 금요 캐비넷은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일정이 빠듯하니까 만약에 못할 때는 제가 강연하는 것을 대신 방송을 이렇게 실황 중계하는 것으로 동시 송출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과 장수와 젊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들의 힘으로 바로 세우자. 촛불의 노래, 항쟁의 노래 부르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라를 위하여 한번 기꺼이 바친 위대한 국민들, 오늘 저 악의 무